자, 지금 황교안 대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. 이낙연 국무총리도 등장을 합니다. 보겠습니다. 이낙연 총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총선 그리고 정치 상황과 관련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. 이낙연, 황교안 대표와 대결 기꺼이 수용한다. 이런 제안 당해서 있으면 나 피하지 않는다. 한다라는 겁니다. 이낙연 대표는 사실 본인의 어떤 정치적 거취도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한 스타일입니다. 근데 이 정도 얘기한 거는요. 결심이 뭔가 섰다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듭니다. 분명히. 당에서 제안한다면 출마한다. 그리고 출마도 지역구 가능하다. 범지도 할 수 있다.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. 그러나 황교안 대표 아직까지 이런 출마에 대해서 구체적 언급 없죠? 여기 있습니다. 이 내용 좀 더 강조하고 있군요. 다만 아직 황교안 대표는 내년 총선 출마 형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. 이렇게 되면 이낙연 총리가 한번 우리 해보시죠라고 제안한 셈이 될 수도 있어요. 해석을 좀 강하게 한다면요.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. 보시죠. 이쪽에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의 움직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황교안, 선거법 통과 땐 반드시 비례한국당 한다. 이렇게 됩니다. 이게 좀 민주당은 이 얘기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얘기입니다, 지금요.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. SNS 통해 창당 의사를 처음으로 밝혔다. 그리고 비례한국당은 기호 2번, 의원을 이렇게 옮겨서 이 기호 2번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. 그럴 경우 가장 손해보는 곳은 정의당이다. 그래서 이런 보석이 민주정의당 연대의 틈을 노린 거 아니냐,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민주당, 전략적 검토한다는 거는 고민 많다는 뜻이겠죠, 지금 이게. 뭐라고 똑부러지게 얘기 못한다는 뜻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몸이 좀 불편해서 입원 상태거든요. 그래서 대신 메시지를 좀 공개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관련 영상 저희가 좀 묶었는데요.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앞으로의 행보와 역할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봅시다. 제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온당한 것 같지 않고요. 당의 생각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후임 총리님의 임명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도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후임 총리님의 임명 과정도 지켜보지 않고 또 당의 총선 준비도 듣지 않고 지가 먼저 말하는 것은 저답지 않아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황교안 대표님께서 병상에서 국민들께 보낸 대국민 호소문을 대독하겠습니다. 만신창이가 된 제 몸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주사바늘의 고통보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좌파 독재로 망쳐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막아내지 못한 채 병원에 실려온 무기력한 제 자신을 석고대자하며 간절히 호소합니다. 도와주십시오. 저와 우리 자유한국당은 결코 민주주의 생명인 선거를 죽이는 반헌법적인 악법이 통과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. 자, 차기 총리 후보자가 지명됐을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요. 본인의 어떤 정치적 거취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했습니다. 아직은 그걸 얘기할 때가 아니다. 근데 어제 나온 언론 인터뷰는요. 저 정도면요. 뭔가 결심을 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. 그렇다면 사실상 황교안 대표에게 뭔가 한번 같이 경쟁해보자라고 제안한 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종규 평론가. 네네. 황교안 대표 아직 구체적 선택 안 했어요. 네네. 어떤 선택이 남았을까요? 그리고 어떤 선택을 보여줄까요? 자, 이낙연 총리와 예. 황교안 대표도 전 총리 아닙니까? 예. 이 두 분 전현직 총리는 예. 정치공학적으로 마음이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똑같은 걸 원한다? 아니요, 그렇죠. 똑같은 상황이다. 결심은 똑같이 할 거다. 예. 어떤 상황이냐면 예. 이 두 사람이 지금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1, 2위를 다투고 항상 있어요. 1, 2등입니다. 예. 나머지 3등과의 격차가 좀 많습니다. 예. 이분들은 이번 총선에서 어떤 걸 꿈꿀까요? 예. 이번 총선에 결정적으로 자신의 거취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이 나서서 전체적으로 승리를 이끌어내서 이번 총선에서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다라는 어떤 이 기여도를
갖고 완전히 대세론을 굳히겠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당 내에서의 자기 예. 진영 내에서의 예. 1위라는 독자적인 예. 1위라는 대세론을 굳히겠다라는 생각은 두 분 다 똑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됐던 건 선대본부장을 맡을 것이냐. 그래서 비례 말벌을 예. 맡을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낙연 총리 같은 예. 경우는 세종시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예요. 너무 어려운 것 말고 조금 쉬운 곳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선거 지원을 예. 해라. 그러니까 예. 두 분 다 선거 지원을 해야 예. 되는 입장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총리가 지금 황 대표에 대해서 예.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. 사실은 자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나 여기도 갈 수 있어. 어떻게 할래? 예. 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. 황 대표 역시 받는 것은 똑같이 받을 겁니다. 예. 물론 난 회피하지 않겠다. 아. 하지만 결론적으로 예. 실제로 이 당에서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예. 그게 더 유리할까? 이건 아. 끝까지 봐야 된다는 것이죠. 아. 그 갈 수는 있지만 가겠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내가 지금 선대 본부장을 맡고 이걸 이끌어야 되는데 그보다 더 급한 건 당이다. 내 거치보다 더 급한 건 당이다. 이렇게 해서 다른 쪽으로 나갈 가능성은 두 분 다 많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런 얘기들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여러 개 움직임이 무슨 총선에 출마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에 대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당내 상황을 뭔가 정리하고픈 이런 바람들이 있는 거다라고 네, 지금 해석을 그렇습니다. 해주셨어요. 자, 김가람 교수님 네. 이 얘기도 해주시고요. 그리고 황교안 대표 지금 이번 중이잖아요. 근데 당대표면은 저런 입장 표명 되게 대변인 통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근데 왜 배현진 당협위원장을 통했을까요?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왜 그런지. 지금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의 예. 공통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어요. 예. 대선 추구하고 예. 1, 2위고 다 맞는 말씀인데 예. 기본적으로 두 분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거취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. 당대표이기 때문에. 반면에 이낙연 총리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. 근본적으로 당에서 정해준 길로 가야 되는 건데 예. 본인은 종로라는 어떤 정치적 상징성이 매우 높은 영역에서 상대당의 대표와 붙어서 이긴다면 뭐 대선 가도는 뭐 그 이후에 당의 어떤 장악력이라든가 대선 가도라든가 예. 굉장히 쉬운 길이 열릴 수 있다. 예. 그래서 아마 모험을 한번 걸어보는 것인데 결국엔 이제 우리가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죠. 예. 달리는 자동차는 이미 이제 이낙연 총리는 움직이기 시작했고요. 예. 그거를 피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은 결국에는 황교안 황교안 대표의 대표에게 선택은 남아 남아있다. 있다. 그리고 이제 배현진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저는 결국에는 뭐 예. 우리가 알다시피 홍준표 전 대표가 발탁한 사람이잖아요. 그런데 왜 이 병상에 있는 메시지를 굳이 황교안 대표가 이 당대변인이 아닌데요, 지금. 그러니까요. 예. 왜 그러느냐. 예. 결국에는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자 하는 것 아닌가. 그러니까 상대 어떻게 보면 라이벌인데 예. 홍준표 전 대표의 사람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면 예. 거기에 어떤 역할을 홍준표 대표에게 줄 수 있다. 뭐 이런 메시지로도 좀 해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. 근데 뭐 아직은 확실한 건 없죠. 이거는요, 한국당의 몸담국인 이수희 변호사가 설명 좀 해주셔야겠어요. 왜 어제 메시지 대독이 저렇게 된 거예요? 저는 뭐 당에 설명 들은 거는 없고요. 예. 그냥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든 뭐 황교안 대표가 이제 예. 내년 총선에서 갖고 있는 컨셉이 기본적으로 청년 여성에 대해서 많은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거든요. 그런 면에서 원외위원장이고 현재 송파을의 원외위원장이고 여성이고 청년이 예. 배현진 위원장이 적합했던 거 아닌가. 그러니까 대변인이 그냥 그 당대표의 예.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는 내년 총선과 관련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청년 여성이 다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배현진 위원장을 선택한 게 아닌가. 그러고 보니까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여성 한 분을 영입을 했죠. 굉장히 좀 나이가 젊은 쪽에 40대 여성을 영입을 하면서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맞불인가요? 그럼 또 듣고 보니까 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